안녕하십니까. 박완규의 히히락락 10월 25일 일요일 박완규 대신 저 정단이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정말 저 정단이 DJ 자리를 대신할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에 또 의미 있는 방송을 진행하게 돼서 참 뿌듯한데요. 오늘은 고 신해철 씨의 일주기를 맞이해서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나버린 가수들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비록 그들을 지금 직접 만날 수는 없지만 그들이 남겨준 음악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참 행복하죠. 오늘은 그분들의 노래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추억에 잠겨보고 대체 왜 들어도 자꾸만 듣고 싶은지 그 이유를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박완규의 히히락락 유지아의 지난날로 출발합니다. 아픈 기억 찾아 헤매이는 건 왜일까? 가슴 깊이 남은 건 때늦은 후회 덧없는 듯 웃음으로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네. 예전처럼 돌이킬 순 없다고 하면서도 문득 흐뭇함해졌는 건 왜일까? 그대로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 세상 사람 얘기하듯이 옛 추억이란 아름다운 건 다시 못 올 지난 날을 난 꿈이
첫 가수로 유재하 씨를 만나봤는데요. 1987년 8월 20일 1집 앨범 사랑하기 때문에 한 장을 발표하고 그해 11월 1일 교통사고로 아쉽게 세상을 떠났죠. 사실 그 유재하 선배는 84년에 그룹 조용필과 위대한 탄생의 멤버이기도 했고요. 86년에는 김현식과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멤버이기도 했죠. 여러 곳에서 활동했고 또 사실 그 전에 김현식, 조용필 이런 분들에게 곡을 먼저 발표하게끔 한 그런 작곡가이기도 하죠. 많은 그 뮤지션들의 존경도 받고 현재 그 글을 기리는 그 유재하 가요제도 있고 참 뮤지션들한테는 참 어떻게 보면 먼저 가셨지만 부러운 그런 뮤지션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때 음악을 좀 듣는다 하는 친구들이 헤드폰으로 뭔가를 이렇게 아주 눈을 감고 듣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런 친구들한테 아주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던 가수가 유재하 선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됩니다. 이후에도 97년 같은 경우에 유영석, 여행 스케치, 신해철, 이소라, 이적 등이 참여해서 다시 돌아올 그댈 위해라는 추모 앨범이 발매되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뭐 수도 없이 많은 리메이크 곡들이 유재하 선배 곡들이 리메이크돼서 발표되기도 했죠. 네, 그럼 전하는 말씀 듣고 또 오겠습니다. 그대 눈빛은 혼자만의 오해였던가요. 해맑은 미소로 나를 바보로 만들었어. 내 곁을 떠나가던 날 가슴에 품었던 분홍빛에 수많은 추억들이 부르게 바래졌어. 어제는 떠난 그대를 잊지 못하는 내가 미웠죠. 하지만 이제 깨달아요. 그대만의 나였음을 다시 돌아온 그대 위해 내 모든 것 드릴 테요. 그대만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다리리요. 어제는 지난 추억을 잊지 못하는 내가 미웠죠. 하지만 이제 깨달아요. 그대만의 나였음을. 네, 유지아의 사랑하기 때문에. 참 수도 없이 많은 가수들이 불렀던 것 같아요. 네. 저도 이 노래의 그 카피를 할 때 아주 놀랬었는데, 아주 진행 자체가 굉장히 섬세하면서 거의 교본에 가깝다. 요 코드의 진행으로 굉장히 많은 곡들이 탄생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어떤 모범적인 그 진행인 것 같아요. 음악적으로요. 네, 사랑하기 때문에였고요. 원래는 그 조용필 선배가 먼저 그렇게 발표를 했었죠. 네, 먼저 발표됐었던.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유재하 선배의 그 이 사랑하기 때문에가 더 감동이 있더라고요. 좀 용필이 형한테는 좀 섭섭할 수도 있지만, 네. 자, 그러면 1부 마지막 곡으로는 어떤 노래를 들을까 가만 생각했는데, 영화 살인의 추억에 삽입되어서 묘한 그 영화의 분위기를 연출했던 우울한 편지를 듣고 오겠습니다. 일부러 그랬는지 잊어버렸는지
그것이 바로 사랑 사랑 사랑이야. 그나 사랑하면 못해도 사랑, 그나 사랑 너무 많이 한 사랑, 그것이 바로 사랑 사랑 사랑이야. 사랑에 마음 아파 사랑에 울고, 사랑에 기분 좋아 사랑에 웃고. 네, 박완규의 희랑락. 오늘은 다시 듣고 싶은 목소리라는 주제로 네 분의 선배 가수들, 저한테 선배죠, 가수들을 모아서 그들의 음악을 파헤쳐보는 시간을 저 정단과 함께 갖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예상하셨겠지만 김현식 씨입니다. 김현식 씨는 1980년 1집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데뷔를 했죠. 그 뒤로 수많은 히트곡을 발표하고 1990년 11월 1일 참 묘하게도 일부에서 소개해드린 고 유재하 님과 같은 날에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사실 저는 이런 얘기를 들었었던 적이 있어요. 어떤 분이 이제 나이트클럽에서 드럼을 쿵빠 쿵쿵빠 쿵빠 쿵쿵빠 하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누군가 얘기를 하더래요. 형! 현식이 죽었대! 하면서 옆에 이제 베이스를 치던 어떤 그 동료 뮤지션이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날의 기억을 이렇게 다시 추억하고 그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사실 뮤지션들 사이에서는 그 술자리에서 그 김현식 선배에 대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오가고 그랬던 것 같아요. 뭐 지금도 그렇지만. 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 새끼손가락 걸며 영원하자던
추억 만들기. 김현식 씨의 목소리를 듣고 있으면 슬픔이 묻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뭐 노래를 하는 사람이지만, 제 주변에도 그 현식이 형을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후배들 중에서는 어떤 분은 이런 얘기하면 좀 이름을 거론하긴 그런데, 현식이 오빠라는 그 현식점 가면 눈물을 흘리는 그런 사람도 있고, 또 그만큼 많은 사람들의 그 일반 대중도 대중이지만 그 음악하는 후배들에게 참 많은 감동을 주었던 그런 분인 것 같아요. 네. 추억 만들기였죠. 네. 1989년 영화죠. 비 오는 날의 수채화를 녹음할 때부터 사실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고, 1990년 넋두리 등이 실린 자전적인 앨범이 저게 5집. 5집을 발표할 쯤에는 뭐 의사가 술을 한 방울이라도 마시면 죽는다고 경고할 정도였다고 하니까, 그런데 사실 그렇게 몸이 안 좋았어도 노래를 하고 이런 거 보면 참 신기하더라고요. 보면은. 그리고 술을 좋아하는 그런 뮤지션들도 사실 이런 뭐 뮤지션 말고 이제 엔지니어 분들한테 그런 좀 일화가 있는데, 현식이 형이 좀 술을 많이 드시면 그날 꼭 녹음을 해야 되겠다고 막 쪼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쪼르면 이제 엔지니어는 이제 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유명한 가수고 이제 힘도 나름대로 어느 정도 유명하니까, 뭐 나이도 좀 그 당시 어린 가수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녹음을 해요. 그러고 나서 다음날 이제 술이 깨고 일어나서 듣고는 너무 못 불렀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버전은 버릴 수밖에 없는. 예. 하지만 항상 흔한 말로 feel 충만하죠. 그 기분으로 항상 노래를 했던 것 같아요. 네. 아무튼 1990년 11월 33세 나이에 이제 간경화로 세상을 떠났죠. 그 유작 6집 또 하나의 명곡이죠. 바로 내 사랑 내 곁에가 참 많은 사랑을 받았었는데, 이 내 사랑 내 곁에의 작곡을 하신 분이 오태호 형이거든요. 이제 저하고도 친분이 있고, 저도 이후에 그 오태호 선배 노래를 몇 곡 피처링을 하고 그랬었는데, 오태호 형이 처음에 우리 김현식 형이 노래를 했을 때 그 내 사랑 내 곁에를 들었을 때 사실 별로였다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숨겨진 비화인데, 왜냐면 작곡가의 성향이 있는데, 우리 부활의 김태원 형 같은 경우에는 아주 서정적이면서 기교가 없는 목소리를 좋아하고 약간 락적인 그 느낌이 살아있는 보컬을 제일 좋아하는데, 이 오태호 선배 같은 경우에는 같이 서정적인데 락적인 느낌보다 어떻게 보면 팝적이고 발라드적이면서 이렇게 거친 톤보다는 맑은 톤을 굉장히 선호하거든요. 그래서 서지원 씨를 자기의 이제 곡에 가장 적합한 보컬로 이제 늘 뽑았는데, 근데 현식이 형이 노래를 하니까 사실 그 당시에 현식이 형 목소리가 어떻게 보면 좋은 목소리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게 거칠고, 이제 그 목소리로 노래를 하는 걸 듣고 사실 약간 고개를 갸우뚱하는 요런 상황이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지만 그게 여러 가지의 그 일찍 떠난 그런 스토리들과 맞물리면서 이제 그 사람들의 엄청난 반응을 불러일으켰던 내 사랑 내 곁에 안 들을 수 없죠. 듣고 오겠습니다.
다시 들어도 정말 절규라고 해야 되겠네요. 이런 사랑에 대한 이렇게 거친 절규 참 남성적이고 멋진 것 같아요. 네. 지금도 참 그립네요. 네. 그럼 이번에는 우리 김현식 선배 마지막 곡을 들을 차례가 됐습니다. 이 곡은 비 오는 날이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그런 노래인 것 같아요. 저만 그런가요? 비처럼 음악처럼 듣고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비가 내리고 음악이 흐르면 난 당신을 생각해요. 당신이 떠나시던 그 밤엔 이렇게 비가 왔어요. 비가 내리고 음악이 흐르면 난 당신을 생각해요. 당신이 떠나시던 그 밤엔 이렇게 비가 왔어요. 아픈 비가 와. 집 떠나와
열차 타고 훈련소로 가는 날 부모님께 근절하고 대문 밖을 나설 때 가슴 속엔 무엇인가 아쉬움이 남지만 불안포기 친구 얼굴 모든 것이 새롭다 이제 다시 시작이다 젊은 날의 생이여 친구들아 군대 가면 편지 꼭 해다오 그대들과 즐거웠던 날들을 잊지 않게 열차 시간 다가올 때 두 손 잡던 뜨거움 기적 소리 멀어지면 작아지는 모습들 이제 다시 시작이다 젊은 날의 꿈이여 짧게 잘린 내 머리가 처음에는 우습다가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이 굳어진다 마음까지 뒷동산에 올라서면 우리 마을 보일런지 나팔 소리 고요하게 밤하늘에 퍼지면 이등병의 편지 한 장 고이 접어보네요 이제 다시 시작이다 젊은 날의 꿈이여 박완규의 희락락 3부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다시 듣고 싶은 목소리라는 제목으로 네 분의 가수들을 그들의 감성을 속속히 파헤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이번에 만날 가수 3부 바로 김광석 씨입니다. 김광석 씨는 1984년 노래를 찾는 사람들 1집 그리고 김민기 씨 음반에 참여하면서 자연스럽게 음악 활동을 시작했는데
이후에 이제 김창기 씨와 함께 동물원이라는 팀을 만들어서 활동했고 그때 이제 비로소 대중들한테 큰 인기를 얻게 되었죠. 이후에는 이제 방송 출연보다는 소극장 중심으로 공연을 통해서 이제 사람들한테 이 멋진 목소리를 들려줬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1996년 추운 날 돌연 세상을 떠나게 되었죠. 저는 지금까지 콘서트를 지금까지 이제 본 거 중에서 가장 감동을 받았던 공연이 바로 과거에 그 종로에 있었던 신나라 레코드라는 공연장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때 그 공연장이 한 150석 정도 됐을 것 같은데 거기서 이제 쟁쟁한 가수들이 출연을 했었죠. 신승훈, 이승환, 지금은 이제 그 자동차 딜러가 된 김민우 씨,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에 우리 김광석 선배가 나왔었는데 조금 그 당시에는 이제 신승훈, 이승환 이런 선배들이 이제 데뷔 초기였거든요. 신인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광석 씨가 맨 마지막에 등장을 했는데 나머지 가수들은 이제 거의 MR을 많이 쓰고 반주를 깔고 노래를 했는데 김광석 씨는 그냥 기타에 하모니카 요 두 가지만 갖고 노래를 하는데 사람들을 관객들을 휘어잡는 그 카리스마가 정말 대단하더구만요. 저는 아무튼 그 이후로도 그 정도로 몰입하는 그런 몰입이 되는 그런 노래는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도 그 기억이 생생한 정말 생생한 나도 나중에 노래를 하면 저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모범적인 걸 제시한 그런 가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럼 전한 말씀 듣고 또 얘기하죠.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네에게 시와 노래는 내 달픈 양식 아무도 배지 않는 암흑 속에서 조그만 읊조림은 커다란 빛 나의 노래는 나의 힘 나의 노래는 나의 삶 자그맣고 메마른 씨앗 속에서 내일의 결실을 바라보듯이 자그마한 아이의 울품 속에서 마음의 열매가 맺혔으며 나의 노래는 나의 힘 나의 노래는 나의 삶 거미줄처럼 얽힌 세상 속에서 바람에 나부끼는 나무가지처럼 흔들리고 넘어져도 이 세상 속에는 마지막 한 방울의 물이 있는 한 나는 마시고 노래하리 나는 마시고 노래하리 수많은 진리와 양심의 그 문자 찬란한 그 빛에는 멀지 않으리
우리 김광석 선배는 리듬도 잘 타요. 네, 하모니카도 잘 불고. 또 김광석 선배를 또 추모하는 그런 거리도 있거든요. 사실 대구에 가면은 수성구인가요? 거기 방천시장. 거기에 이제 그런 동상도 있고 사람들이 거기 사진도 많이 찍고 참 먼저 떠났지만 여전히 그는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대표적인 가수 바로 그런 사람이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네. 오늘 아무튼 이렇게 네 분의 가수를 그들을 추억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는데 묘한 느낌이 듭니다. 네. 어제도 의정부에서 김광석 씨를 기리는 토크 콘서트가 또 있었다고 하네요. 네. 아마 이 가을에 많이 감동들 받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다음 노래는 또 많은 가수들이 이제 리메이크를 한 곡인데 이 노래를 또 우리 박완규 씨도 자주 하더라고요. 근데 박완규 씨 버전도 굉장히 좋고 강하고 한데 오늘은 역시 원곡으로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했지만. 어제는 하루 종일 비가 내렸어. 자욱하게 내려앉은 먼지 사이로 귓가에 은은하게 울려 퍼지는 그대 음성 빗속으로 사라져버려. 때론 눈물도 흐르겠지. 그리움으로
했지만 네. 정말 그 뮤지션들 사이에서는 이 김광석 선배의 노래 중에서 가장 한 포인트를 고르라면 바로 공포의 바이브레이션이다. 이 사랑했지만 그 다음에 뭐 이등병의 편지의 맨 마지막 부분 그런 부분에 이제 길게 바이브레이션이 가면서 그런 매력적인 그런 느낌을 많이들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네. 다시 들어도 역시 좀 간절하네요. 네. 그리고 가시기 전에 그 추운 날, 그 홍대 일대에 자주 가던 그 술집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늘 쓸쓸하게 주로 혼자서 잔을 들던 그런 모습을 이제 제 주변에도 가끔 그 쓸쓸한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참 그립습니다. 네. 목에 하모니카를 메고 아주 너털너털한 그런 웃음을 지으면서 노래하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참 선합니다. 가을이에요. 김광석 씨 마지막 곡 흐린 가을 하늘의 편지를 써 듣고 4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내리면 나를 둘러싸는 시간의 숨결이 떨쳐질까. 비가 내리면 내가 감직하는 서글픈 상념이 잊혀질까. 난 책을 접어놓으며 창문을 열어 흐른 가을 하늘에 편지를 써 잊혀져간 꿈들을 다시 만나고파. 흐른 가을 하늘에 편지를 써 잊혀져간 꿈들을 다시 만나고파. 흐른 가을 하늘에 편지를 써. 바람이 불면 나를 유혹하는 안일한 만족이 떨쳐질까. 바람이 불면 내가 알고 있는 거위의 길들이 잊혀질까. 난 책을 접어놓으며 창문을 열어 흐른 가을 하늘에 편지를 써 잊혀져간 꿈들을 다시 만나고파. 흐른 가을 하늘에 편지를 써. 책을 접어놓으며 창문을 열어 흐린 가을 하늘에 편지를 써 잊혀져간 꿈들을 다시 만나고파. 흐린 가을 하늘에
박완규의 희랑락 4부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안타깝게 요절한 그런 가수들을 만나보고 있는데요. 마지막 가수는 바로 고 신해철 씨입니다. 내일 모레, 그러니까 27일이 이제 바로 신해철 씨가 하늘나라로 떠난 지 1년이 되는 날인데요. 참 어이없게 가셨죠. 참 이 뮤지션들은 사실 그 진상들을 거의 다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그 당시에 술자리에서 많이들 이제 그 상황들을 이야기했죠. 이제 언론에 공개된 거 말고도 정말 이제 말도 안 되게 참 억울하고, 어떻게 그런 일이 이 문명 사회에서, 특히 이제 우리 대한민국처럼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는 사회에서 벌어질 수 있는지 다들 의아해하고 좀 남의 일이 아닌 것 같은 그런 참 그런 공감들을 이제 많이 갖고 그런 대화들도 하고 그랬었는데, 아무튼 참 안타깝고 좀 원만히 잘 좀 해결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들고요. 네, 일단 전하는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 너에게 전화를 하려다 소화기를 놓았네. 잠시 잊고 있었나 봐. 이미 그곳에는 넌 있지 않은 걸. 내 마음 깊은 곳에 너. 마지막 작별의 순간에 너의 눈속에 담긴 내게 듣고 싶어한 그 말을 난 알고 있었어. 말하지 못했지. 내 마음 깊은 곳에 너. 너에게 내 불안한 미래를 함께 하자고 말하긴 미안했기에 내게로 돌아올 너를 또다시 혼자이게 하지는 않을 거야. 내 품에 안기어 눈을 감을 때 널 지켜줄 거야. 언제까지나 너를 기다려. 내 마음 깊은 곳에 너. 한밤의 기쁨도 되어 심해 숨고 긴 시간을 스쳐가는 순간인 것을 영원히 함께할 내일을 생각하며 안타까운 기다림도 기쁨이 되어 너에게 내 불안한 미래를 함께 하자고 말하긴 미안했기에 내게로 돌아올 너를 또다시 혼자이게 하지는 않을 거야. 내 품에 안기어 눈을 감을 때 널 지켜줄 거야. 언제까지나 너를 기다려. 내 마음 깊은 곳에 너.
내 마음 깊은 곳에 너. 이게 우리 신해철 씨를 기억하는 많은 분들의 마음일 것 같아요. 네. 신해철 씨는 그 1988년 대학가요제에서 이제 그대에게를 부르면서 이제 화려하게 이제 데뷔를 했죠. 어떻게 보면 대상 받고 거의 뭐 국민 응원가로 불릴 만큼 뭐 좀 힘내자송 뭐 이런 느낌인데 그러고 나서 이제 무한궤도라는 이름으로 이제 또 1집 그때는 이제 우리 앞에 생이 끝나갈 때를 발표를 했고요. 이때 추가로 가담한 멤버가 바로 015B의 정석원 씨죠. 예. 그리고 그 뒤에는 이제 대한민국 락의 하나의 그 독보적인 위치를 구축한 이제 넥스트가 이제 탄생하게 됐고요. 거기서 뭐 나라라 병아리, 아가에게, 힘겨워하는 연인들을 위하여처럼 이제 감성적인 노래들도 있고요. 이제 또 이제 다른 색깔인데 이거는 이제 나는 쓰레기야. 뭐 코메리칸 블루스, 디 오션, 뭐 껍질의 파괴 등 이제 좀 락적이면서 좀 메시지가 강한 그런 노래들도 이제 발표를 했고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윤상 씨와 함께 노댄스라는 팀을 만들어서 이제 일렉트로닉 쪽으로도 이제 선보이는 뭐 다양하게 활동을 했던 이제 그런 가수죠. 예. 역량이 어떻게 보면 이제 태원이 형하고도 조금 비슷한 맥락이 있지 않나. 이제 자신의 음악으로서 이제 여러 가지의 것들을 이제 시도를 해보고 이런 것들이 그리고 이제 좀 그 근본은 굉장히 락적인 그 근본이 강했던 그런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아예 그냥 시작부터 스타였던 것 같아요. 그 무한궤도라는 팀으로 대학가요제에 이제 나왔을 때 그거 누가 봐도 그거 대상이었거든요. 사실 딱 TV를 보는 모든 사람들이 저거 대상이다라고 거기에 또 이제 조명도 빠빠빠빠빠빠 이 브라스 섹션 나올 때 이미 조명부터 뭐 팍 저기 뭐야 불 터지면서 이미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왜 쟤들 할 때만 저렇게 좀 화려하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거 떠나서 이미 그냥 누가 봐도 대상이었거든요. 다 지난 이야기라서 이제 제가 볼 때는 공소시효 다 지난 것 같은데 대체로 이 대학가요제 때 누가 우승하는지 대부분 다 결론이 나 있거든요. 본선하기 전에. 그 왜 그러냐면 어떻게 보면 비리가 아니에요. 왜냐면 예선 과정에서 노래를 하고 무대 퍼포먼스를 보면 아 쟤들이 대상이겠구나. 쟤들이 뭐겠구나라는 게 이제 사실 어느 정도 보이거든요. 아마도 제 생각엔 뭐 무한궤도 그때도 아마 88년 대학가요제도 그렇게 흘러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그 감성적인 발라드 대표적인 감성 발라드죠. 신해철 씨의 넥스트의 나라라 병아리 듣고 오겠습니다. 육교 위의 네모난 상자 속에서 처음 나와 만난 노란 병아리 얄리는 처음처럼 다시 조그만 상자 속으로 돌아가 우리 집 앞들에 묻혔다. 나는 어린 내 눈에 처음 죽음을 보았던 1974년의 봄을 아직 기억한다. 작을 때 나보다 더 작던 내 친구 내 두 손
뒤척이 쉬고 있었네. Goodbye 얄리 이젠 아픔 없는 곳에서 하늘을 날고 있을까. Goodbye 얄리 너의 조그만 무덤가에 올해도 꽃은 피는지. 눈물이 마른 모여 희미하게 알 수 있었지. 나 역시 세상에 머무르는 건 영원할 수 없다는 것을 설명할 말을 알 순 없었지만 어린 나에게 죽음을 가르쳐 주었네. Goodbye 얄리 이젠 아픔 없는 곳에서 하늘을 날고 있을까. Goodbye 얄리 너의 조그만 무덤가엔 올해도 꽃은 피는. 네. 수많은 사람들이 참 그의 죽음을 안타까워했던, 가까우니까 더 기억이 나는 것 같네요. 네. 신해철 씨. 아마도 저는 개인적으로 몇 번 뵌 적이 없는데, 며칠 전에 출연했던 우리 김마스터 같은 경우에는 또 특히 더 많이 이렇게 울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앨범 뒤풀이를 이제 하면서 한 그때 10여 명이 모여서 이제 그때 감자탕하고, 그때 좀 쌀쌀할 때였던 것 같은데, 이제 감자탕하고 이렇게 먹고 있는데 갑자기 그 김마스터 하고 아주 친분이 있는 잼따라는 지금 뭐 낚시 TV PD하고 있는 그 친구가 문자를 딱 보더니, 야, 해철이 형 죽었대 라고 하면서 이제 그 주변에서 이제 문자들이 날라온 거죠. 그러면서 그날의 기억, 왜?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들, 이게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올 정도의 그런 상황들이 이제 벌어졌던 그 기억이 나는데, 모쪼록 이후에라도 좀 일적인 부분도 해결도 잘 되고, 또 모든 사람들이 신해철 씨의 음악을 좀 기억하는 그런 시간들이 계속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총 2주 해서 DJ라는 라디오 DJ를 경험했는데, 뭐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박완계 희희락락 들으신 청취자 여러분들은 뭐 다 너그러우니까 좋게 봐줬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무튼 라디오라는 그 조금 고전적인 그런 매체의 매력을 다시 한번 느꼈던 그런 계기가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가을이 깊어가는데 이후에는 이제 박완규 씨가 제자리로 돌아와서 더욱더 좋은 그런 방송을 만들어가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됩니다. 오늘 네 분 가수 기억하는 그런 특집으로 꾸몄는데요. 마지막 곡은 신해철 씨의 민물장어의 꿈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좁고 좁은 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은 나를 깎고 잘라서 스스로 작아지는 것뿐. 이젠 보일 것조차 거의 남은 게 없는데, 문득 거울을 보니 자존심 하나가 남았네.
배고픈 얼굴 따뜻한 저녁과 웃음소리 고개 흔들어 지워버리